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경선 후보로 문대림 전 JDC 이사장과 오영훈 국회의원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도지사 경선 후보 탈락자들이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주도지사 선거 경선 후보로 2명을 확정했습니다. 문대림 전 JDC 이사장과 오영훈 의원이 최종 후보 자리를 놓고 양자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은 공천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후보자는 문대림, 오영훈이며 2인 경선으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대림, 오영훈 두 경선 후보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와 도민 여론조사를 20일 이후 진행하고 오는 25일쯤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도지사 선거 경선 후보 결정 이후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종 경선 후보로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허양진 전 제주대 총장이 결정되자 탈락한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철 예비후보는 공천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여론조사 수치가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도 보도자료를 내고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제주도지사 선거 여야 후보의 윤곽이 좁혀지는 가운데 당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도내 언론 4사가 도지사 후보들을 초청해 공약과 정책을 듣는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녹색당의 부순정 후보는 제주 노선의 항공 편수를 조정해 입도객 수를 조절하고 대규모 관광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기후위기에서 제주를 구할 기후도지사가 되겠다는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부 후보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과 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은 물론 기존 공항 확충이 해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항공 운항 편수를 조정해 입도객 수를 조절하겠다는 새로운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 분야에서 제주 노선의 항공편 운항 횟수를 조절해서 관광객을 억제한다는 공약이 있더라고요. 항공 편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그 관광객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제2공항 그런 관점에서 제2공항 문제도 사실은 이 제2공항이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규모 관광업체가 많은 에너지와 물을 사용하고 많은 양의 하수를 배출하고 있다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부담금을 내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난개발에 대해서는 국제자유도시는 제주 미래비전에 맞지 않아 폐기해야 하며 난개발의 주범인 JDC는 해체 수준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산 간의 대규모 토지를 비축해서 매입해서 투자자들에게 좀 더 쉽게 제공하면서 지금 개발을 이루어 왔고, 그리고 개발의 대가는 후폭풍은 대부분 다 주민들에게, 제주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성평등 부지사를 만들고 도로와 주차장 건설 예산의 1%도 안 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소수자를 위한 정책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여야가 지방선거 관련 쟁점에 합의하면서 제주도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6월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과 지방의회 의원 정수 증원 등에 합의하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제주도 의원 정수를 현재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전망입니다.
조천읍 함덕 해수욕장 일대에 그제 저녁 1시간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승강기에 갇히는 등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캄캄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전조등 불빛만이 거리를 비출 뿐입니다. 주변 주택과 아파트, 건물들도 불 켜진 곳 없이 깜깜합니다. 그제 저녁 8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대 97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머리 막 전부 다 전기 갑이 난뒤 다 테레비 보고 다 꺼져. 아니 꺼진 것이 없어. 아까 꺼두고니까 불편했어. 음식점 등에서는 급한 대로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영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불편하지. 뭐 설거지도 못하고 다 수도비니까. 손님들 그냥 핸드폰에 그거 키고 먹었어요. 갑작스런 정전에 승강기에 갇히는 등 피해 신고 46건이 한정과 119에 접수됐습니다. 정전으로 승강기까지 멈춰 배달기사가 40분 넘게 갇혔다가 승강기에서 구조되는 등 승강기 갇힘 신고는 3건이 접수됐습니다. 정전 사고 원인은 전신주에 지어진 새 둥지였습니다. 한전은 조류 둥지에 있던 철사류가 전선과 접촉하면서 설비에 이상이 생겨 정전이 된 것으로 보고 1시간 10분 만에 설비를 복구해 전력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매년 봄철에 까치가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 철사류 등이 고압전선에 접촉이 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까치 습성이 반복해서 계속 둥지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한전 제주본부가 정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제거한 새 둥지는 4,300여 개. 최근 3년 동안 제거한 둥지만 18,0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태백 지역의 주민들이 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해 지난해 은행 이자를 웃도는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태백시는 이 같은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단지 개발을 늘려 복지 혜택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의 취재입니다. 해발 1100m의 태백시 가덕산 정상, 높이 117m의 풍력발전기 12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육상 풍력발전단지 가운데 국내 최초의 주민 참여형 투자 방식으로 만들어진 풍력발전단지입니다. 발전단지에 투자한 원동 마을 주민과 태백 시민은 250여 명, 모두 17억 원을 예치한 뒤 지난해 한 해 동안 5% 안팎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국적한 이제 편이죠. 다른데 이제 예금을 예치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투자하는 게 좀 낫다라 하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발전소 개발에 함께 투자한 태백시도 최근 첫 배당금 수익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태백시는 주민이익공유제 조례를 만들어 수익금을 장학사업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학업을 하고자 하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 그리고 태백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주거지원 사업,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태백 지역에 예정되어 있거나 실제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는 가덕산 2, 3단계 사업을 포함해 모두 10여 곳, 태백시는 이들 사업 중 일부를 가덕산 풍력발전단지와 같은 주민 참여 개발 방식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 공유형 풍력발전단지가 침체된 폐강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비구름이 지나면서 때이른 봄더위가 물러나고 다시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까진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차고 건조한 공기에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늘 낮 동안 선선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 산지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안개도 껴있습니다. 산간도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오늘 흐리다가 구름 양이 줄어들면서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 지역 13도, 남부 지역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6도, 동부 지역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해상 날씨는 좋지 않겠습니다. 바다에 안개가 짙겠고요. 또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동안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드림타워의 소방 설비를 부실 시공하고 허위로 작성한 감리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소방설비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드림타워 소방시설을 관련법에 맞지 않게 시공하고 호텔 건물 방화 구획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등 불량사항 360건이 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감리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을 인수한 디아나 서울 주식회사가 건물의 소유권 분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디아나 서울 측이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일반 건축물에서 집합 건축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집합 건축물로 바뀌면 아파트처럼 호수를 부여해 독립된 건물로 나눠 쓸 수 있으며 건물 일부에는 병원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임대 사업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사 설계 용역이 이달 안에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99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에 23만 제곱미터 규모로 자원순환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과 비닐, 폐배터리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도입되는데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추진 계획과 설계를 진행하고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수산물 생산 현황 자료 구축과 지방어항 구역과 마을어장 경계 측량 등 해양수산 분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과제 4개를 선정해 추진합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도내 지방어항 구역 19곳의 위치와 구역 범위를 도면화하는 과제가 포함돼 해안수산물 채취를 둘러싼 분쟁을 막고 시설물 유지 보수와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가 상시 이용 인구 50명 이상인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된 절물 생태휴양림의 절물과 한라산의 영실물, 노루샘과 사제비물 등 4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는 1996년 이후 절물과 영실물 등 먹는 물 공동시설 4곳을 지정하고 매년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10분쯤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의 한 임야에서 고사리를 채취하던 도민 2명이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이들은 수색에 나선 119에 1시간 반 만에 발견돼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고사리 채취로 인한 길 잃음 사고 111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0%가 4월에 집중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